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경제, 투자를 알아보는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콕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주식도 배우고 이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난 놓고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만큼 이제 더 알아가고 많이 배워야 할 게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은 저희 집콕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내 집, 내 땅 마련 프로젝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집콕 프로젝트 지난 시간까지는 주식을 배우면서 아직도 사실 무서워서 투자를 약간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근데 주식보다도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는요. 일단 대한민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높고 짧은 시간에 해방 이후에 압축적인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실제로 주택 공급량이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못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약에 공급이 잘 받쳐줬다면 좀 안정적이었을 텐데 그 속에서 이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실수요 외에 이제 가수요까지 가세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 경제 상황에 맞춰서 뭐 활성화했다가 또 규제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반복 속에서 이제 남보다 빨리 부동산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속 시세 차익을 거뒀고 뒤늦게 이제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기에 또 가세를 하다 보니까 요즘 몇 년간 이제 불타는 시장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세계 저금리 유동성 확대도 또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집을 살 때 막 그 일주일에 한 번 행복을 기다리면서 저희 로또 하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다 이제 내 돈 포함 남의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사는 게 집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한 방에 이걸 일시불로 자 내가 이걸 사겠어 확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 대출을 규제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최근에 많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있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처럼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2입니다. 근데 더듬어 볼 데이터를 하나 말씀 올리면 사례 일본이 136일 때 1990년대 버블이 터졌고요. 미국이 140에 버블이 터졌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191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받쳐줬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면 부채를 한 곳에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분들이 자산 관리가 안 돼서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 경매가 나오면 이게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같이 선진국도 그런데 대한민국이 안 그러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적정 수준이 뭐냐? 또 소득이 모아져서 부채를 감내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 선 수준에서 또 조율을 하는 게 정부의 이제 할 일이죠. 그래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만약에 이것을 방치한다라면 그 속도가 급하게 올라가서 충격도 크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뭐 경제학 이론에서의 정책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출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투자를 위해서 이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가 좀 더 아쉽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세제는 다른 세제랑 어떻게 다른 건지. 다른 세제랑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소득과 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되죠. 그쵸. 조세 형평주의에서. 부동산도 시세 차익을 보게 되면 양도 차익을 내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시면은 자동차 세금 내시잖아요. 네. 자동차를 누리는 것은 공공 뭐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있는 것처럼 공익적인 요소에 쓰이는 것들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공익적이고 편익적인 부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누리잖아요. 누리는 대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집도 시골에 있는 집은 세금을 덜 걷잖아요. 네. 덜 걷는 이유는 나라에서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심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코엑스가 떡 있고, 그쵸.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전시회를 집 앞에서 보잖아요. 그럼 자기 돈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활이 편하고 문화 경제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수익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부동산은 취득, 집을 이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취득세가 붙거든요. 똑같아요. 부동산은 취득세가 붙고, 팔 때는 양도세라는 걸 내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라는 건 팔아야 내는 세금이니까 네. 그동안은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부세 요새 많이 듣잖아요. 네. 종부세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을 1,000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 1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10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세금 낼 능력이 일단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내야겠죠. 네. 자유경제주의의 공평 분배, 성장 그 균형을 맞추려면. 근데 이제 이 종부세는 재산세를 변형한 건데,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국세와 지방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있고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네. 이게 지방세예요. 그런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줘서 강남 막 개발해줬잖아요. 도로도 넓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강남 집값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산세를 얻으면 만약에 제 강남구청장이 강남에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럼 있는 데만 더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 머리를 많이 쓰신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름을 종합부동산세로 살짝 바꾸면서 국세로 만든 거예요. 아. 이해되셨죠? 그 국가에서 들여와가지고 지방에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종부세다.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독 부동산 세제 개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굳이 이 개편을 안 해도 되는데 헷갈리게끔 왜 자꾸 바꾸는지 이거는 어떻게 또다시 6.25로 가야 되는데요. 전쟁이 나고 아. 해방이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네. 친일 잔재들이 남아서 기득권을 유지하겠죠. 그쵸. 예, 그것이 이제 좀 유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재산의 대부분을 지금도 대한민국 토지의 100% 사유지 중에 국유지 빼고 95%를 상위 10%가 갖고 있고 1%가 80% 갖고 있어요. 너무 편중돼 있죠. 그러면 네. 그분들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쵸. 선진국이 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뭉쳐지는데 그 속에서 세금을 규제를 하고 분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유세 강화인데, 보유세 강화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걸 또 싹 없애요. 아. 또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없애요. 뭐 이런 게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기득권과 진보권의 계속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연임을 해야 이게 안정되는데 아, 계속 바뀌니까. 계속 5년마다 하니까 5년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보유자들은. 팔라 그랬다가 대통령 되는 거 보고 팔까? 이런 안 좋은 시장 상황을 만든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죠. 아주 잘못한 거죠.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심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미있는 경제, 이렇게 또 건강한 투자를 공부하는 집콕 프로젝트에서 교수님께서 열변을 토해주셨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수님 얘기 들었을 때는 뭔가 일단 기다리면 집을 살 수가 있다. 좀 더 싼 가격으로. 지금 가격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비싸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외 가격이나 PIR 지수라고 예전에 집값이 안 오를 때 시장 편향적인 언론들에서 PIR 지수가 낮기 때문에 집이 싸다라고 한참 떠들었어요. 방송에서 한 4, 5년 전에.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언론에서. 그쵸? 왜 안 하죠? 너무 높아. 그만큼 거품이 꼈다라는 걸 반증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배우다 보면은 저처럼 집이 없고 네. 속상한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고
나도 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집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부동산을 다 알기에는 솔직히 갈 길이 멀죠. 근데 그래도 교수님과 차근차근 공부하다 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이 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